차라리 군주는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미움받지 않는 것, 이 둘이 과연 양립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얌체 독서 인문철학 군주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게 된 배경, 즉 15세기에 급변하던 이탈리아의 시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새로운 군주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바친 이탈리아판 용비어천가 군주론.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정치 지도자들의 필독서라고 불리우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군주론은 서문에서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 전하께라고 수신인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로지 메디치만을 위해서 제작되고 헌정된 맞춤형 통치 가이드입니다. 통치의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돌발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군주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위의 솔루션들을 아주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는 그야말로 잘 기재된 설명서죠. 마키아벨리는 역사 속에서 바람직한 행위를 실천한 위인들 혹은 실수를 저질러 패망하고만 인물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메디치를 위한 풍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다양한 정치체제 가운데서도 군주정에 집중하면서 특히 반란과 전쟁 등을 통해 신군주가 등극한 새로운 군주국의 사례 분석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죠. 내분의 결과로 갑작스럽게 통치권을 쥐게 된 메디치의 최적화된 참고서답게 말이죠. 역사 속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마키아벨리가 주목하는 인물은 바로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서자로 태어난 16세기 초 교황군의 총사령관, 너무나 유명한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중북부를 정복하면서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꿈꾸다가 31살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영욕의 삶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비록 사생아이긴 하지만 자신이 교황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10분 활용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책략과 술수, 사기, 배신 등을 시의 적절히 시전하며 잠시나마 이탈리아 대부분을 장악하는 영광을 누렸던 군주 체사레 보르자. 체사레 공작의 모든 활동을 검토해 볼 때 나는 그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타인의 호의와 무력에 의해서 권력을 차지한 모든 사람들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뜻과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밖에 달리 행동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두 가지 사태가 그의 기도를 좌절시켰는데 곧 부친의 단명과 자신의 병환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생 군주국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주는 다른 누구보다도 공작의 행적에서 그 생생한 모범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 동맹을 맺는 것, 무력이나 기만으로 정복하는 것, 인민들로부터 충성과 공포심을 확보하는 것, 군대로부터 복종과 존경을 확보하는 것, 당신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수 있는 자들을 무력화시키거나 말살하는 것, 낡은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개혁하는 것, 엄격하면서도 친절하고 고결하면서도 관대하게 처세하는 것, 불충한 군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왕이나 다른 지배자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이 기꺼이 전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재주를 공작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체사레를 새로운 군주의 모범으로 칭송하며 모두가 모방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체사레의 행적에 대해 여러 차례 상술하는데 가장 냉혹하며 현실적이고 또 이상적인 군주라고 칭찬하는 한편 그의 행동에서 비판할 지점을 찾기 어려우며 새로이 권력을 잡은 군주라면 누구든지 그로부터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죠.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는 군주의 도덕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그들의 합당한 도덕이 있다라고 통치자의 윤리와 피통치자의 윤리를 명확히 구별지으며 아무리 비도덕적 행태라 할지라도 그것이 군주로서의 성공에 기여했다면 칭찬할 만하다는 논리로 채사레를 옹호하죠. 그러면서 채사레가 정치가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드러내 보인 과단성, 영민함, 치밀함, 단호함, 나아가 잔인무도함까지도 높이 평가합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잔인하다고 생각됐지만 그의 엄격한 조치들은 로마니아 지방의 질서를 회복시켰고 그 지역을 통일시켰고 또한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보르자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사분오열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할 때 그가 훨씬 더 자비롭다고 판단될 만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신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비롭기 때문에 무질서를 방치해서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보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주 체사레 보르자가 지녔던 이상적인 잔인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키아벨리는 동물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군주는 여우의 간교함과 사자의 용맹함을 겸비해야만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하고 상대를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돼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돼야 합니다. 단순히 사자의 방식에만 의지하는 자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했던 건 군주는 시의적절하고 신속하게 태세를 전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번복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약속을 지키려다가 망해버려서 그 약속 자체를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느니 차라리 약속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어떤가요? 어떤 의미에선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 아닌가요? 여기서 통치자의 윤리와 피통치자의 윤리는 다르다는 인식이 현격하게 드러나죠. 군주란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닌 이상 그 행동 방침이 보통의 신민에게 기대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됐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또 지켜서도 안 됩니다. 이 조언은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 온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사악하고 당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그들과 맺은 약속에 구속돼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군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항상 둘러댈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근래에 무수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평화조약과 약속이 신의 없는 군주들에 의해서 파기되고 무효화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우의 방식을 모방하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여우다운 기질을 잘 위장해서 숨기는 방법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숙한 기만자이며 위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매우 단순하고 목전의 필요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만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는 것을 항상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마키아벨리가 성악설의 아버지인 이유를 입증해주죠. 마키아벨리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악랄한 본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본질적으로 사악하다라는 것.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하게 태어나고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매 순간을 사악하게 행위하고 판단하며 살다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들의 집합체인 국민을 통솔하고 지배해야 하는 군주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누구보다도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 약해져선 안 되고 냉혹하고 처절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망각해서는 안 되며 사악하고 우매한 민중을 교묘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거죠. 군주가 인민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의 눈이 어둡습니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막상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특성을 추출하여 군주가 백성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본질적으로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탐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통의 인간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욕심내다 보면 군주의 안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군주는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는 거죠.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군주의 안위를 지키는 데 가장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백성들로부터 절대로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움과 경멸이 싹트는 순간 군주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군주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게 만들되 미움받지 않게 하라. 이게 정말 대단한 역량이자 기술인 거죠. 신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심지어 대외적인 소란이 없더라도 군주는 그들이 몰래 음모를 꾸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미움과 경멸을 피하고 인민이 그에게 만족하도록 한다면 군주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점은 군주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주가 음모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책들 중 하나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모자들은 항상 군주의 암살이 인민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고 이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소행이 인민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음모자들은 이를 도모하는 것을 무척 주저할 것입니다. 음모에는 항상 무수한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미움받지 않는 것, 이 둘이 과연 양립하기 쉬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한을 사게 되고 또 미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이 둘을 양립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군주가 역사상 드문 거겠죠?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미움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성취하기 어려우며 얼마나 섬세하고 치밀한 기술의 실행을 요하는 과업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논하고 있죠. 아가토클레스나 그와 같은 다른 인물들이 수없이 많은 배신과 잔인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어떻게 해서 자신의 나라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통치하고 외적을 잘 방어함은 물론 시민들의 음모에도 걸려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할 사람들이 의당 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른 지배자들이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경우에 언제나 불확실한 상황인 전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화시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가 잔인한 조치들이 잘 이루어졌는가 또는 잘못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조치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거에 모두 저질러진 것을 말하며 연후에는 지속되지 않고 자신의 신민들에게 가능한 한 유익한 조치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인한 조치들이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빈도가 낮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방법을 따르는 군주들은 아가토클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신과 인간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몇몇 수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을 따르는 군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즉, 잔인한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잔인한 수단을 초반부에 몰빵해서 일거에 단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해요. 백성들이 아예 반항조차 못하도록 확실하게 거대한 충격을 주는 일은 집권 초반부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 즉 초기에는 찔끔찔끔 어정쩡하게 잔인성을 내보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강도와 빈도를 높여갈 경우 백성들로부터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복자는 국가 권력을 탈취한 후에 그가 저지를 필요가 있는 모든 가해 행위에 관해서 결정해야 하며 모든 가해 행위를 일거에 저질러서 매일 되풀이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절제를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시혜를 베풀어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소심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에 항상 칼을 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신민들을 믿고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가해 행위로 인해서 신민들이 결코 그에게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 행위는 모두 일거에 저질러야 하며 그래야 그 맛을 덜 느끼기 때문에 반감과 분노를 작게 일으킵니다. 반면에 은혜는 조금씩 베풀어야 하며 그래야 그 맛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만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 악행과 잔인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미친 듯이 사악하게 굴어도 된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나쁜 놈이 되느냐, 즉 사악한 행위를 실천하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쁜 놈이 되긴 돼야 하는데 잘 정리된 나쁜 놈이 돼야 한다는 것?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악행을 저지르려거든 아주 철저한 기획하에 치밀하고 섬세하며 과단성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목소리 높여 강조하죠. 사실 군주론의 대부분은 군주의 잔악성이 어떻게 발휘돼야 성공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고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키아벨리가 내리는 결론은 군주의 잔인한 행위는 초반에 일거에 통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우물쭈물 괜히 어설프게 착한 척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려서 일을 망쳐버리는 우유부단함이 군주에게 있어서는 최악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위에 따르는 결과를 예측하며 중요한 순간에 결단력 있게 지르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군주는 어쩔 수 없이 두뇌, 용기, 운, 배짱, 눈치, 육감 이 모든 걸 다 갖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면 그들의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예 크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엄청나게 잔인하죠?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러한 잔인함이 용인되기 위한 대전제는 그 주체가 국가 전체의 공공선을 목표로 하는 군주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해친다면 그건 그냥 범죄자일 뿐이죠. 하지만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군주가 모든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잔악하게 행동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는 선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마키아벨리가 경험하고 있던 것처럼 국가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을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